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청의 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4월 적중 예상 특강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는지는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가셔서요. 탭스 자료실 가신 다음에 먼저 문제를 다운을 받으시고 다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안 푸시고 이 강의를 듣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셨다는 가정하에 우리 같이 8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렇게 8문제 풀어볼 건데 파트 1에서 2문제, 조동사랑 우리 의문사, 의문문 1문제씩 풀어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평서문이 2문제가 들어갔습니다. 파트 3에서는요. 우리 코렉트 문제 1문제, 파트 4에서 주제 문제랑 파트 5에서 유카운치랑 코렉트 문제 1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로 파트 1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1에서 사실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1번 보시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set up this audio equipment? 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조동사 의문문으로 들어갔는데 먼저 해석부터 한번 해보면은요. 이 오디오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너가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였죠. 자, 여러분들 조동사 의문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게 yes or no question이구나 라는 감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아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안다, 모른다 정도가 여러분들 정답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를 보시면은요. 너는 유저 매뉴얼을 읽어봐야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셋업하는지 아느냐라고 했는데 매뉴얼을 읽어봐라 라는 건 본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쵸?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A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동사 의문문을 이제 파트 1, 2에서 만나시면은 이거는 yes or no question이구나 라는 빠르게 감을 잡으시고요. 알맞은 응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어려울 게 없었지만 여러분들 이 어휘는 우리 알고 갈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죠. 그래서 turn down 하면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뭔가를 이제 줄이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절하다, 이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어휘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으로도 바로 가볼게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빠르게 풀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질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hen is the deadline for this history essay?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부터 해보면은요. 이 history essay의 데드라인이 마감일이 언제냐라고 물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떤 질문 들어갔나요? 그렇죠. 의문사, 의문문으로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으로 질문이 들어가면은 그 의문사, 의문문에 알맞은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주지 못하면서 그냥 모른다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 응답에서 정답이 떨어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가 마감일인지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심플하게 모르겠는데 라고 하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B번을 보시면은요. 월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라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언제냐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알맞은 정보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답 B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헷갈릴 선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트 2의 3번 문제로 가볼 거고요. 이 문제부터는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 가볼게요. Number 3. I should have worked harder on that project.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고요. should have pp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2에서 조동사 관련 표현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동사 관련 표현을 들었을 때 깔끔하게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자가 지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했었어야만 하는데 라고 후회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요. Why? I thought it turned out pretty well.
여러분들 turn out 하면은 뭔가 일이나 진행 같은 게 되다의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It could have been so much better.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고요. 또 could have pp가 들어갔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동사 관련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평서문이 들어갔습니다. 평서문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석도 깔끔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화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은 왜 했을 것 같아요?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지금 후회하고 자책하는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회하고 자책하는 감정을 나타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그 후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든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정답이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A부터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후회했거든요. A. You're way too critical of your own work.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way는 여러분들 뭐 명사로 길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훨씬 크게 이 의미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겠고요. 너는 너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고 자책했더니 위로하면서 끝났던 A가 정답으로 들어갔고요. B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 If you can't make the deadline, just let me know. 그래서 너가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겠으면은 나한테 알려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파트 2에서는요, 이 앞에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지가 고득점을 맞는 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앞에 상황을 파악을 했으면 이런 건 무조건 X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거 보니까 이미 프로젝트는 다 낸 거겠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못 맞추겠으면 이라는 이런 가정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B번은 당연히 X였죠. C번도 들어보죠. C. I'll try to improve my output. 여러분들 아웃풋 하면은 뭔가를 이제 꺼내 놓는 거니까 결과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 결과물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남자가 본인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었고 상대방 여자가 후회하고 자책했거든요. 그 감정에 응해주는 게 정답으로 들어가겠죠. D번도 한번 들어보죠. D. Well, better late than never, I guess.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고요. Better late than never은 정말 말 그대로 안 하는 것보다 늦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은 이제 언제 응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야, 나 프로젝트를 너무 늦게 내는 걸까 봐 걱정돼. 뭐 그렇게 됐을 때 야, 안 하는 것보단 늦는 게 낫지. 뭐 그 정도의 응답이 될 수는 있었겠죠. 지금은 이 여자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었고 위로해주면서 끝난 A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도 가볼까요? 여러분들 4번 문제도 우리 마찬가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4. Can we reschedule our meeting for later this week?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미팅을 좀 리스케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Why do you want to move it? 왜 이제 리스케줄 하고 싶느냐, 왜 옮기고 싶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booked another appointment that day.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평서문이 들어갔는데 해석부터 해보면은요. 그날 내가 다른 약속을 잡아놨다, 예약을 해놨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실 평서문이니까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의도 자체가 깔끔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유를 물어봤죠? 이유를 물어봤고 거기에 응대해줬기 때문에 이제 왜 약속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달을 했거든요. 자, 이유를 전달을 했으니까 우리 정답으로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안 받아들이든지 그 정도가 여러분들 정답으로 떨어질 거예요.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 The meeting room was really stuffy. 여러분들 stuffy 하면은 꽉 찬 거죠. 그래서 미팅룸이 너무나 답답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미팅하지도 않았는데요. 과거로 들어가면서 그 미팅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유를 말을 했으니까 그 이유에 응해주는 게 정답으로 떨어지겠죠.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I booked a table for 3. 나는 3명을 위한 테이블을 예약을 해놨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말 할 타이밍 아니었고 약속 변경하는 이유를 전달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C가요. C. Give me a few minutes to check my schedule. 내 스케줄 확인할 시간 좀 줘라 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변경해야 돼. 그러면은 내 스케줄 좀 확인해 볼게 라는 거는 그쵸. 상대방의 그 이유를 받아들이면서 바꾸자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유에 100% 응해주고 있었던 10번이 정답으로 들어갔고 D도 한번 들어볼게요. D. I did overtime on Thursday and Friday. 여러분들 오버타임은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초과 근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초과 근무를 했어. 갑자기 이런 말 할 타이밍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평서문 2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평서문을 만나면은 그 의도가 뭔지, 화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파트 3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에서 우리 코렉트 문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시죠? 그쵸? 여러분들 파트 3에서 코렉트나 유카운팅 문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디테일을 얼마나 다 잘 암기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필기를 잘하는지 이런 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출제자들이 코렉트 문제를 왜 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탭스는 영어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문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건지가 궁금한 거지 모든 디테일을 다 암기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코렉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죠?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couple. 커플 얘기 들어볼게요. Do you know where our passports are? 여러분들 소재는 다 들어갔습니다. 패스포트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여러분들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파트 3에서는요. 이렇게 초반부에서 소재는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파트 3를 들을 때 초반부에서 소재를 잘 잡지 못한다라는 거는 대화문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하기를 포기한다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반부에서 무조건 소재는 잡으셔야 돼요. 자, 소재는 패스포트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 그게 여러분들 소재로 들어갔고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죠. I thought they were with our credit cards in the cabinet. 캐비넷에 크레딧 카드랑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I looked there, but all I could see was some foreign money. 봤는데 foreign money밖에 없었다라고 했죠. We had them when we came back from Bolivia last week. 저번 주에 볼리비아로부터 왔을 땐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했고 사실 여기서 우리 정답 포인트도 들어갔는데 일단은 들어볼게요. Maybe they are still in the suitcases. 아마 수트케이스에 있나 보다. Possibly. We'd better go and check.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끝났거든요. 자, 일단은 내용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소재는 잘 잡아놨죠? 여건을 찾는 게 소재로 들어갔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코렉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대화의 핵심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건데 패스포트 찾는 게 소재였으니까 그 패스포트를 캐비넷에서 찾아봤는데 없었고 여행 갔다 온 후에는 있었으니까 수트케이스를 한번 봐라. 정도의 핵심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막 캐비넷인지 수트케이스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 안 했어도 맞출 수는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화의 핵심 흐름을 잘 따라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코렉트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요.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코렉트 문제였죠. A부터. A. The couple is planning a holiday soon. 여러분들 미래 계획은 전혀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미래 여행 가자, 뭐 휴가 내자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왔죠. 미래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B도 한번 들어보죠. B. The couple keeps their credit cards in a safe.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디테일이 살살살살 틀어져서 오답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렉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너무 디테일한 사항을 만나시면은 살짝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라고 들어가냐면 크레딧 카드를 세이프하면 여러분들 금고거든요. 금고에 보관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금고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크레딧 카드는 여러분들 사실 이 대화문의 핵심 흐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 지금 뭘 찾고 있는 게 소재였어요?
패스포트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디테일이 살살살살 틀어져서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10번도 들어볼게요. C. The couple has recently returned from a trip abroad.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핵심 흐름이었죠. 뭐라고 했어요? 여행 갔다 온 후에는 있었다라는 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문장이 이제 패러프레이징 돼서 들어간 것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 여행으로부터 돌아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들었으면 10번을 정답으로 놓으실 수가 있었고 D번도 들어보죠. D. The couple stores their suitcases in a cabinet. 여러분들 뭐 수트케이스를 찾아봐라 라고 말은 들어갔지만 그 수트케이스를 어디다 보관한다 이런 말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지금 디테일 자체인 거예요. 수트케이스를 어디에 보관한다 라는 건 여러분들 사실 핵심 흐름이 아니라 디테일, 세부사항 자체를 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에선 여러분들한테 결코 그런 세부사항 자체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잘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0번으로 들어갔네요. 자, 우리 파트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6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6번에선 지금 주제 문제가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주제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나는 주제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다 듣고 요약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주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요약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RC가 아니라 리딩이 아니라 LC죠.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듣고 요약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에 오류가 생기고 어떤 부분적인 내용, 그러니까 내가 들은 내용이 선지로 들어가면은 그게 정답처럼 보이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 문제는 다 듣고 요약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 흐름을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어떤 글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조금 감을 잡으시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을 잘 잡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은 어떻게 갔냐면은 처음에 영구 동토층 퍼머프로스트라는 소재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살짝 설명을 해줬어요. 그 퍼머프로스트가 뭔지 이제 살짝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지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주제가 딱 들어간 다음에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영구 동토층이라는 그 소재가 녹으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주제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들어가고 그 결과에 대한 걸 여러분들 이제 부연 설명으로 엮었습니다. 심각한 결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란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lso로 엮으면서 2번이란 결과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어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also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also 문장이랑 그 전 문장은 당연히 주제 문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연결어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아, also가 들어갔으니까 이 앞뒷 문장은 주제가 아니겠고 뭔가 그럼 앞쪽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이제 글의 흐름을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Permafrost, or frozen soil, is mainly found between the boreal forests and the Arctic Circle.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소재를 줬어요. 퍼머프로스트 영구 동토층이라는 소재를 줬고 그거를 여러분들 혹은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얼은 땅이다라는 거겠죠. 그거는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게 어딘지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아, 소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구나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계속 들어보면 Having been frozen for thousands of years, 이렇게 오래 이제 얼려져 있으면서 this soil contains millions of tons of carbon in the form of organic matter. 이렇게 오래 이제 얼어져 있으면서요. 카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유기 물질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카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거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주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f the permafrost melts, 그래서 그게 녹으면은요. then this carbon will be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 있던 카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기로 나올 수가 있고 which would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on human life. 그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devastating 하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세요.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녹으면은 이런 나쁜 영향 만들어낸다라는 게 여러분들 주제로 들어갔고 그 나쁜 영향이 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계속 들어보면 It would dramatically speed up the process of global warming 글로벌 워밍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또 and make stopping climate change impossible. 기후 변화를 막는 거를 불가능하게도 한다라고 했고요. It would also also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또 다른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결과 두 번째였고요. It would also release centuries-old bacteria 이제 오래된 박테리아도 방출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박테리아가 that could lead to the spread of new deadly pandemics. 팬데믹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전염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구조를 잘 파악을 했으면은 이 문장을 잘 따내실 수가 있었고 이 문장만 사실 우리가 잘 따냈으면은 우리 주제 문제 맞추고 갈 수가 있었죠. 자, 문제 한번 다시 들어보면 Question.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The causes of the thawing of the Arctic permafrost. 여러분들 떠 하면은요 녹다의 의미 가지고 있고 필수 어휘니까 당연히 암기하셔야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왜 녹는지 그 이유 같은 거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이유는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A는 무조건 X였고요. B도 한번 들어보죠. B. The potential results of a new pandemic. 여러분들 새로운 그 전염병의 잠재적인 결과 같은 것도 사실 아예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만 들어갔었냐면은 그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정도가 여러분들 들어갔을 뿐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also 이하에서 나왔어요. also 이하에서 우리 전염병 얘기가 나왔고 지금 주제 문제가 들어갔는데 내가 also 뒤에서 들은 전염병 얘기가 또 나왔어? 뭔가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요약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B번 같은 선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번도 한번 들어보죠. C. The relation between permafrost and climate change. 여러분들 사실 기후변화와 퍼머프로스트 사이에 연관성 같은 거는 아예 안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들어갔었냐면은 클라이머트 체인지를 이제 스타핑하는 걸 불가능하게 한다 그 정도가 이제 들어갔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also 전 문장에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그냥 부연 설명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지 이게 여러분들 주제가 될 수는 없겠죠. X였고 뭐 관계성 같은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D번도 한번 들어보죠. D. The consequences of frozen soil melting.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주제 잘 잡아냈었거든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가 여러분들 우리 주제 문장이었죠. 그래서 그 문장이 이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됐습니다. frozen soil이 여러분들 그 영구 동토층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녹으면 나오는 결과 정답이었죠. 그래서 정답 D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 문제를 푸실 때는 다 듣고 요약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을 골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5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5에서는요. 사내 휴가 안내문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6카운팅 문제가 들어갔고 이런 문제가 들어갔는데 What will be sent to all employees today? 라고 했네요. 뭐가 보내질 건지, 인플로이들한테, 직원들한테 뭘 보낼 건지가 여러분들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6카운팅 문제를 푸실 때는요. 파트 4, 5에서 6카운팅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이 부분만을 낚아채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잘 듣고 지문에서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정답을 피싱하듯이 탁 빼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잘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해지고요. 지문에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들어갔었습니다. 나는 오늘 스태프들한테 너리스를 보낼 거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문장 앞 뒤쪽에서 뭔가 정답 포인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중심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정답을 낚아채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는요. 사실 파트 3이랑 원리 자체는 같습니다. 세부사항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너무 세부사항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선거날에 회사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선지에서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 우리 이따가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같이 한번 들으면서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So, before we start discussing the items on the directors' meeting agenda today, I do have a couple of quick announcements to make.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안내문이다라는 감은 잡으셨죠? 아젠다 하면 여러분들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뭔가 말할 게 있다, 안내할 게 있다라고 딱 안내문이다라고까지 말을 해줬습니다. 자,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First, management has decided to add another day off to the upcoming long weekend.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 경영진이 또 다른 day off, 여러분 day off는 계속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또 다른 이제 휴가일을 더하기로 했다. 어디다 더해서 곧 있을 긴 주말에 더해서 또 다른 휴가를 넣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계속 들어보면 Many employees have requested Friday off 프라이데이를 좀 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so that they can have a 4-day weekend.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4일 내내 쉴 수 있도록 프라이데이도 조금 휴가 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As this will limit what work our divisions can get done, 여러분들 디비전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뭐 부서 정도를 의미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서가 뭐를 이제 일을 끝낼 수 있는지를 제한을 할 거기 때문에 we've decided to close our office that day in addition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그냥 오피스를 닫아버린다라고 했죠. to the national holiday on Monday. 먼데이에 있는 그 내셔널 헐리데이 더해서 그냥 우리 클로즈 하려고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안내문에 목적이 들어간 거였고 I will send out an office-wide notice to all staff later today.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정답 포인트 들어간 거였죠. 우리 아까 6카운치 문제는 문제를 잘 듣고 그 부분을 낚아채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너리스를 보낼 거다라고 했고 그 너리스가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안내문의 목적이긴 했어요. 뭐였나요? 닫아버린다는 거, 오피스를 닫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리겠다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이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정답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계속 들어보면은요. But please make sure to include this in your division's work schedules. 워크 스케줄에 이제 포함하도록 해라라고 했고요. 계속 우리 들어보면 Also, also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안내 사항이 나올 거예요. 자, 또 다른 안내 사항은 뭔지 한번 들어보죠. also, don't forget that November 2nd is election day 이때는 이제 선거날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and we will close so that everyone has a chance to cast their ballot. 여러분들 이날도 우리 닫는다라고 했죠. 뭐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투표를 하려고 이제 이날도 우리가 오피스를 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렛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정치 관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투표를 하러 가고 누구를 막 지지하고 요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묶어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면은요. Urge all of your staff to use this time to go and vote. 뭐라고 했냐면 urge 하면 여러분들 촉구하다의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가서 이제 보링할 수 있도록 촉구해라라고 했고 As it is something the company highly encourages.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거니까 다 가서 이제 보링해라. I understand that last year some employees came to work once they'd finished voting. 여러분들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이제 보링을 끝내고 다시 오피스로 돌아왔다는 걸 내가 이해는 하지만 Remind everyone that it is not allowed for security reasons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이번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보팅하고 다시 오피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and that the day off is actually a corporate incentive to vote. 여러분들 인센티브는 많이 나오니까 아셔야겠고요. 그건 우리 회사의 장려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면 All right. Now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item on our agenda. 자, 이제 이 아젠다 시작하다라고 하면서 끝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안내사항이 뭐였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됐었고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요. Question number 7. What will be sent to all employees today? 여러분들 6카운치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듣고 그 부분을 집중 청취해서 정답을 피싱하듯이 낚아채시면 되는 거죠. 자,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 A schedule for an important company project. 여러분들 important company project라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이었죠. 아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케줄이 나올 수가 없었고요. B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B. A notice about a change to a corporate policy. 여러분들 사실 회사 정책의 변경 같은 게 아예 등장 안 했죠.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었고 C가요. C.
a memo regarding a temporary office closure.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이 문장 다들 잘 기억나시나요? 노리스를 보낸다라고 했고 그게 오피스 닫는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이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됐습니다. 잠시 오피스 닫는 거에 대한 메모. 정답이었죠? D는요? D. A manual regarding several new security procedures. 여러분들 사실 새로운 보안 절차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카운팅 문제의 성격은 문제 잘 듣고 그 부분만을 낚아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카운팅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괜히 이거저거 필기 막 다 하다가 틀리는 문제가 여러분들 파트 4, 5의 유카운팅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낚아채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가보면은 Question number 8. What is correct about the company staff? 자,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너무 세부 사항이 아닌 핵심 사항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되는 거였고 A부터 가볼게요. A. They will be allowed to leave the office temporarily on November 2nd. 여러분들 사실 November 2nd 이런 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November 2nd는 여러분들 언제였냐면은 그 일렉션 데이였거든요. 선거날이었고 사실 선거날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오피스를 아예 닫는다라고 했지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닫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일단 X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온 거에서 조금 사실 의심을 해봤어야 돼요. 이런 디테일이 왜 나왔지? 자, B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B. They will be given a day off to participate in an election. 여러분들 지금 요게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투표하라고 닫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문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day off 하면 여러분들 우리 휴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휴가를 받을 거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답이었습니다. C. They will be permitted to work after voting if they wish. 여러분들 이거 완전 반대였죠. 원한다면은 보링 끝내고 나서 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작년엔 그랬지만 이번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 incorrect. D도 들어보죠. D. They will be offered an incentive to attend a training workshop. 여러분들 사실 뭐 트레이닝 워크숍 같은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이제 참석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말 아예 안 들어갔죠. 그래서 정답 B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셨으면은 코렉트 문제도 맞추고 가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해서요. 8문제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핵심 내용 잘 뽑아 가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과 내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